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클립에서는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를 익혀서 나만의 스타일로 템플릿을 제작하는 것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PPT 디자인을 하실 때 보고서 쓰실 때 우리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엔터 치면 추가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엔터를 치니까 하얀 슬라이드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 놓은 까만 배경의 슬라이드가 추가가 됐죠. 자, 여기서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레이아웃에 보시면 우리 보통은 이게 그냥 흰색에 가장 기본이 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특히 보고서, 기획서, 제안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우리 장표마다 일관성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일관적으로 제목의 위치나 뭐 슬라이드의 번호나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맞추지 않아도 그 일관성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아시는 분도 있고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클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잖아요. 그러면 레이아웃에 보시면 총 19개 11개의 이 레이아웃이 기본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1개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보통 이 11개를 다 잘 쓰진 않으시죠? 네, 저도 보통 한 5, 6개 정도만 쓰고 대부분 이제 이 기본적인 틀을 잘 활용하진 않는데요. 이 11개를 사실 여러분들이 다 원하시는 스타일로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을 어디서 하냐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합니다. 이 용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여기 보기에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마스터 보기 닫게 하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혹은 여기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런 모양 보이시죠?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쉬프트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셔도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여러분 편한 방식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딱 들어와 보니까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굴려서 좀 작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일 위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슬라이드는 이렇게 좀 크고 그 밑에 보시면 좀 작은 슬라이드가 11개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11개 붙어 있죠. 우리 아까 빠져나갔을 때 레이아웃이 11개가 있었죠. 그 11개가 요 11개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보니까 큰 거 하나가 더 있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큰 거. 제일 위에 있는 큰 슬라이드를 저는 부모 슬라이드라고 칭할게요. 그리고 그 아래에 11명의 자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11명의 자녀 슬라이드는 부모 슬라이드에 속해 있는 느낌이 들죠. 네, 하위 수준으로 들어가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모 슬라이드에서 작업하는 것은 자녀 슬라이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자녀 슬라이드는 부모 슬라이드에서 하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자, 여러분 요거는 바로 해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부모 슬라이드에서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도형을 하나 딱 그려보겠습니다. 도형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11명의 자녀에 똑같은 도형이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간 거 보이세요? 다 들어갔어요.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금 넣었던 그 도형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레이아웃에 보시면 11개의 똑같은 도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모 슬라이드의 역할 아시겠죠? 부모 슬라이드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면 전체 자녀 슬라이드가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슬라이드에 다 할 거 아니면 부모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그거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가볼게요.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올게요. 부모 슬라이드에서 이거를 없애줄게요. 없애셨나요? 자, 11명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 실제로 11개를 다 쓰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백스페이스 눌러서 없애주셔도 돼요. 나는 이 정도만 쓰겠다. 자, 이렇게 없애실 수 있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보통 우리가 표지를 많이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 보이시죠? 두 번째 슬라이드는 딱 위에 제목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서 같은데 반복되는 페이지 있죠? 제목 쓰고, 그 다음에 거버닝 메시지 쓰고, 내용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페이지를 두 번째 슬라이드에 만드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간지 만드셔도 돼요. 챕터를 구별해 준다던가 아니면 큰 흐름을 구별해 주는 간지 있죠. 간지를 또 중간중간에 여기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슬라이드에 우리는 표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쓰는 보고서 기획서의 표지는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고 좀 심플하게 많이 디자인을 하시잖아요. 폰트도 맑은 고딕이나 신명조나 기본 폰트를 많이 쓰시고요. 자, 이렇게 표지를 딱 여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이렇게 틀이 하나 있죠.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이라는 틀. 요 틀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 쓰는 그 텍스트 있죠. 그 스타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홈에서 맑은 고딕을 좀 두꺼운 폰트로 굵게 해주겠습니다. 자가는 매우 좁게 해줄게요. 네, 글자 스타일을 이렇게 좀 편집을 하겠습니다. 저는 표지는 좀 눈에 확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배경 서식에서 자, 눈에 띄는 컬러를 좀 넣어 볼게요. 다른 색상 들어가서 자, 눈에 좀 잘 띄는 네이비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전체 네이비색으로 깔아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글자는 무슨 색을 하는 게 좋을까요? 흰색. 흰색을 해줘야 잘 보이겠죠? 자, 여기에는 우리가 뭘 쓸 거냐면요. 보고서 제목을 작성합니다. 여기다 제목 쓰는 공간이에요. 보고서 제목을 쓸 거고요. 글자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쓸까요? 여기는 부서와 소속을 부서나 소속 혹은 이름을 쓰는 공간을 여기에 만들어 볼게요. 자가는 좀 좁게 하거나 매우 좁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딱 요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되셨어요? 너무 심심하다 하시면 선으로 디자인을 심플하게 한번 해볼게요. 선에서 첫 번째 선을 선택하고 자,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흰색의 선을 하나 그어주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해서 요 선은 0.5포인트가 아니라 좀 두껍게 만들어줄게요. 자, 이 정도의 아주 간단한 디자인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나요? 그럼 우리 요거 결과 한번 볼게요.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볼게요. 닫기 누르시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 레이아웃에서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 딱 클릭하고 이렇게 나오나요? 우리 이제 보고서 제목 쓰시면 돼요. 보고서. 접점 인력, 강화, 방안, 보고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소속이나 이름에 패스트 캠퍼스 콘텐츠 개발팀 김윤미 과장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아주 쉽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슬라이드 한 장 추가해 볼게요. 추가하시고 레이아웃에서 첫 번째 표지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 클릭하고 텍스트를 안 썼잖아요. 안 쓴 상태에서 Shift F5번 눌러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보시게 되면 텍스트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우리 아까 글자를 쓰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그냥 하시게 되면 안 나오죠. 반드시 여기에다가 클릭하셔서 글자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메인 페이지를 편집 한번 해볼게요. 제목 쓰고 거버닝 메시지 쓰고 본문 쓰는 페이지입니다. 우리 보통 내용 쓰는 요 틀은 우리 좀 자유롭게 쓰기 때문에 이건 잘 안 쓰니까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줄게요. 지우셨나요? 자, 여기에 삽입에서 도형에 가서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여기 제목 쓰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되셨죠? 테두리 선 없애주고요. 컬러는 최근에 사용한 색에 보시면 저기 배경에 썼던 파란색 들어가 있죠. 그대로 붙였습니다. 자, 제목 쓰는 스타일도 이걸로 편집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걸로 편집해 볼게요. 서식 복사할게요. 가져와서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쉬프트 V. 글자 컬러만 요 파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사이즈가 좀 큰 것 같네요. 좀 줄여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제목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장표에 제목이 있고 그리고 본문 내용이 있는데 본문 내용을 요약해주는 헤드라인, 거버닝 메시지 혹은 제목을 좀 부연 설명해주는 헤드라인, 거버닝 메시지를 쓸 공간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쓰는 보고서를 보시면 좀 형태가 비슷한데요. 제목 쓰는 공간 그리고 헤드라인 쓰는 공간이 보통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 회사는 보통 그런 형태로 한다 하시면 여기 거버닝 메시지 쓸 수 있는 공간도 한번 마련해 볼게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보시면요. 개체 틀 삽입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보시면 텍스트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삽입에서 도형에 있는 글상자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마스터에 있는 개체 틀 삽입으로 하셔야 클릭하고 글자를 수정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텍스트 보이시죠? 텍스트 선택하시고 이렇게 요 거버닝 메시지 쓸 수 있는 공간을 여기다 딱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마련하셨죠? 그리고 요 텍스트 스타일도 편집 한번 해볼게요. 글자가 너무 큰 것 같아요. 18포인트. 검정색, 자가는 살짝 좁게.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됐나요? 한 줄만 하셔도 되고 두 줄로 만드셔도 돼요. 그러면 줄 간격도 좀 조절을 해줄게요. 줄 간격 우리 배웠죠? 그래서 줄 간격도 적절하게 보시고 여러분 조절해 주시면 돼요. 배수를 선택하고 1.1 한번 해볼게요. 1.1 하니까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좁힐게요. 여기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배수를 0.9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기 좋게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이건 이제 메인 슬라이드고요. 여기는 우리가 간지를 만들어 볼게요. 간지는 단색 채우기에서 전체 색을 넣어줄게요. 여러분 우리 간지 있잖아요. 간지는 이 챕터나 흐름에서 중간에 그 큰 흐름을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지는 흰색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눈에 확 띄는 색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명확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간지까지 흰색으로 하면 우리 본문 페이지랑 컬러로 구별이 안 돼서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래서 간지는 과감하게 색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보고서 제목 페이지에서 서식 복사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C, 여기 와서 컨트롤 쉬프트 V. 여기는 간지 제목을 쓸 겁니다. 간지 제목을 입력합니다. 간지 제목을 이렇게 쓰고요. 만약에 번호 쓰는 공간도 마련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식 복사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쉬프트 V. 여기다 01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숫자는 좀 크게 해볼게요. 사이즈를 좀 크게 키워주세요. 크게 키우고 01번. 자, 위치는 저는 요 오른쪽 쪽에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선을 하나 그려서 흰색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선만 하나 그려줘도 여러분 심플하지만 심심하지 않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셨나요? 그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 한번 눌러볼게요. 닫기 누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페이지를 3개나 디자인했는데 다 어디 갔어요?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엔터 쳐볼게요. 그랬더니 나왔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레이아웃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게 보이시죠? 자, 메인 페이지 디자인 됐고요. 또 한번 엔터. 그다음에 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간지 이렇게 딱 열렸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지 메인 페이지 해볼게요. 2020년 인력 관리 현황 리뷰 이렇게 제목 쓸 수가 있고요. 텍스트 한번 입력해 볼까요? 여기에 우리 거버닝 메시지 헤드라인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간지 가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 슬라이드 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써주셔야 돼요. 01 이렇게 다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현황 리뷰 이런 식으로 간지의 제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우리 3페이지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목차도 만드셔도 되고 뭐 엔딩 슬라이드도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미리 템플릿으로 다 만들어 놓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여기 이제 빈 장표들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페이지들을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일단 3개만 딱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오른쪽에다가 우리 회사 이름을 고정시키고 싶다. 회사 이름을 여기다가 딱 써놓고 싶다 하시면 예를 들면 여기 메인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다가 회사 로고를 넣는다거나 CI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회사 이름 혹은 프로젝트 명을 딱 고정시켜 놓고 싶다 하시면 삽입에서
우리 아까는 여기서 있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개체트를 삽입했지만 고정시키고 싶은 텍스트가 있을 때는 삽입해서 도형에 가서 여기 글상자 있나요? 글상자를 선택해서 오른쪽 상단에다가 적어볼게요. 오른쪽 상단에다가 패스트 캠퍼스 회사 이름 이렇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패스트 캠퍼스 오른쪽 상단에 딱 고정하고 싶어요. 글자를 좀 작게 할게요. 사이즈 줄여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딱 올리고 컬러는 회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딱 고정하고 싶다. 됐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우리 웹사이트 주소 넣고 싶다. www.pestcampus.com 넣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딱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좀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셨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글상자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작성하시면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볼게요. 이렇게 가볼까요? 여기 딱 생긴 거 보이시나요? 딱 엔터 쳐볼게요. 생겼죠? 생긴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우리 아까 바닥글로 이 주소를 넣었잖아요. 그걸 나오게 하시려면 머리글 바닥글 보이시죠? 삽입해서 머리글 바닥글 보시면 바닥글 있나요? 이거 체크를 해주시고 모두 적용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닥글을 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좀 더 가볼게요.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 가서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만드는 원리는 배우셨고, 그럼 부모 슬라이드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부모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 슬라이드에서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부모 슬라이드 이꼴 페이지 번호 기억하세요. 부모 슬라이드는 페이지 번호. 자, 부모 슬라이드에 딱 오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괄호, 샵, 괄호 보이시죠? 이게 페이지 번호를 넣는 서식입니다. 페이지 번호 넣는 서식이에요. 이거를 오른쪽 하단에 딱 붙이고 사이즈도 좀 조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통 페이지 번호는 오른쪽 하단에 많이 넣죠. 그리고 색깔은 뭘 써요? 이게 막 엄청 중요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회색을 많이 씁니다. 더 작게 하기도 해요. 더 작게.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글자 사이즈 조절하듯이. 이렇게 조절해서 오른쪽 하단에 딱 넣었습니다. 부모 슬라이드에서 요거 슬라이드 번호 작업을 했더니 볼까요? 표지랑 다른 슬라이드들이 다 지배를 받았죠. 부모 슬라이드처럼 페이지 번호가 다 오른쪽 하단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볼게요. 번호가 안 나오죠? 번호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바닥글이랑 똑같아요. 삽입해서 머리글, 바닥글 혹은 슬라이드 번호 둘 중에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슬라이드 번호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슬라이드 번호 보이세요? 여기를 체크하시고 모두 적용을 눌러주셔야 슬라이드 번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나요? 번호가 자동 적용되죠. 자, 여기서 엔터 치잖아요. 엔터 치고 여기는 메인 페이지로 바꿔볼게요. 번호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번호도 같은 위치에 같은 컬러 사이즈로 일괄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부모 슬라이드에서 페이지 번호를 만드시면 돼요. 우리 보통 첫 페이지는 표지는 번호를 안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1번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건 어디서 조절할까요? 자, 첫 페이지에 번호를 만약에 안 넣고 싶다 하시면 여기 가볼까요? 다시 슬라이드 번호 와보세요. 슬라이드 번호에서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보이세요? 여기를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모두 적용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목 슬라이드 맨 위에 아까 우리 자녀 슬라이드 1번이었던 첫 번째 자녀 있죠. 그 제목 슬라이드에는 번호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가 몇 번이 됐어요? 2번이 됐죠. 번호가 매겨지긴 하는데 카운팅이 되긴 하는데 보이지 않게 만들어준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표지 제목 슬라이드, 표지에 슬라이드 번호가 안 보이고 다음 슬라이드죠. 여기 2번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번호를 1번으로 하고 싶다.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럴 때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까먹으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디자인에 가셔가지고요. 디자인, 슬라이드 크기 보이시나요?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들어와 볼게요. 여기 오셨어요? 이거를 같은 곳에 좀 메뉴를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얘는 어디에 있냐면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로 오세요.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시작 번호라는 게 보이세요? 찾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사용해 보셨어도 관심 안 갖고 볼 때는 요거 못 보셨을 수도 있죠. 슬라이드 시작 번호가 지금 몇 번으로 되어 있나요? 1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0번으로 바꿔주세요. 0번 하시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첫 번째 슬라이드 번호가 0번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표지는 슬라이드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설정했죠.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가 1번이 됐습니다. 번호가 다 자동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다 했는데요. 제목 글자가 파란색인 거 아닌 것 같아. 검정색으로 그냥 바꿀래, 무난하게 할래 이러시면요.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목 스타일 편집 있죠. 여기에서 글자 색깔을 제가 검정색으로 바꿔볼게요. 검정색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빠져나가 볼게요. 알아서 검정으로 바뀌었죠. 다음 슬라이드도 다 자동으로 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라이드 마스터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하던 작업의 노고를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변경할 때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들어가서 하시면 한 번에 쫙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나만의 스타일의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도 같이 쓸 수 있게 하고 싶다 하시면요. 이 템플릿, 이 마스터 있죠. 요거를, 이 테마를 저장하시면 돼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만든 이 템플릿, 테마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요거를 저장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저장은 어디서 하냐면요. 다시 한번 디자인에 들어오세요. 메뉴 디자인에 들어오시고, 여기 잘 보세요. 아래로 가는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에 파워포인트에 기본적으로 있는 테마예요, 테마. 좀 촌스러워서 기본 테마는 쓸만한 게 많지는 않은데, 기본 테마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여기에서 현재 테마 저장 보이세요? 현재 테마.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요걸 저장하시는 거예요. 현재 테마 저장 딱 눌러볼게요. 누르셨나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테마 1 혹은 뭐 제목을 정하셔가지고 저장하시게 되면 이 내용은 저장 안 되고요. 이 템플릿 있죠? 이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테마만 저장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테마 저장하는 것까지 알아놓으시면 네. 완벽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템플릿 만드는 거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팁만 드리고 오늘 템플릿 강의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고서 쓰실 때 특히 이 메인 슬라이드 있죠. 메인 슬라이드에서 양쪽 여백, 아래 여백 이런 것들을 라인을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형식을 딱딱 맞추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저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요거를 미리 그려놓고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메인 슬라이드 있잖아요. 여기 딱 있죠. 그 다음에 이 메인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D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하나 된 거 보이세요? 복제됐나요? 자, 그 다음에 홈에서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 하나 그려볼까요? 선을 이렇게 딱 하나 그려볼게요. 선 딱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은 눈에 잘 보이게 빨간색 점선으로 할게요. 점선.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여백선이에요. 여백선. 이 선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미리 그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컨트롤 D 눌러서 이 선 하나 더 생겼죠? 알트 방향키 밑에도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 여백을 딱딱딱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선 하나 그려놓으시고 컨트롤 D 눌러서 선 하나 더 그려서 나는 요 선도 맞추겠다. 자,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걸 왜 할까?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볼게요. 닫기 누르셨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안내선을 눌러서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좀 더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요. 자, 레이아웃에 보면 우리 빨간 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딱 여세요. 여기에서 요 열린 상태에서 여러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라인 여백을 잘 맞추실 수가 있겠죠? 맞춰서 작업할 수 있잖아요.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주면 되죠? 일괄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그 보조선 없는 걸로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 안내선으로 일일이 그려서 하시고 넣었다 뺐다 하시는 것보다 훨씬 일괄성 딱 있게 이 템플릿에 딱 맞게 여백을 지정해서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작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완벽합니다. 오늘 슬라이드 마스터는 클립이 좀 길었는데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